제가 오늘 유일하게 갖고 온 주제는 이겁니다.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렸습니다. 나만 충격인가? 나만 충격인가? 블리자드만은 아니죠. 블리자드 액티비전인데 블리자드 액티비전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무려 82조 원에 팔렸습니다. 82조. 왜냐 하니까 메타버스 경제 본격화하는데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4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맞아요. 디아블로 만든 회사인데 그 전에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8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조금 이제 경제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유명해서 뜨는 기사로 뭐가 뜨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새롭게 이제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70조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상장된 다음에 이렇게 오르면 뭐 100조가 돼서 우리나라 2위의 기업이 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2위의 포텐셜을 가진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70조로 들어가는데, 이 블리자드 회사가 인수되는데 얼마에 인수됐냐면 82조 원에 인수됐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죠.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시장의 체급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금액 블리자드가 팔려가는 건데, 이게 왜 놀랐냐면, 그럼 이 블리자드가 요즘 너무 막 좋고 막 상황이 너무 좋아서 비싼 값에 팔려가느냐 하면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건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님폰업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블리자드 직원이시고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디아블로라는 거의 그 IP를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하는데, 근데 핸드폰 게임입니다 이랬다가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우우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당황하신 이분이 당황해서 이거를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꺼낸 말이 이거였어요. Do you guys not have a phone? 님들 폰 없어요? 이 말을 했다가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뭐 꼭 이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게 사실 저도 약간 올드 게이머고 지금은 뭐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게임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옛날 그러니까 PC가 있었던 시대, 아직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그때의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요즘 핸드폰으로 하는, 특히 이 자동 사냥이라 그러죠. 요즘 게임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게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게임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길 걸으면서 아니면 뭐 차 타면서 이러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스마트폰으로는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뭐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렇게 어차피 이 캐릭터가 이 길을 가면서 이제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건 똑같은데 이걸 굳이 사람이 손으로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동 사냥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딱 눌러두면 얘가 알아서 길도 찾아가고 알아서 몹도 잡고 알아서 아이템도 줍는 이런 걸 만들어 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그 게임 재미없게 누가 그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게임을 하냐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게임 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에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제 그 PC를 통해서 그 CRT 모니터라고 이렇게, 요즘 모니터가 옆면을 보면 다 이렇게 얇게 나오지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던 모니터 있잖아요. 엄청 두껍게. 이 CRT 모니터를 가지고 게임하던 시절의 사람들은 향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게임. 나의 게임은 이렇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건데. 어쨌든 그 진득하게 앉아서 그 게임과 나와 이렇게 호흡해 가면서 그곳의 세계관을 탐험하고 이랬던 어떤 경험이 있어서 너무너무 그런 게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그런 경험을 강렬하게 줬던 데가 블리자드였었고, 그것들 중에 가장 강렬한 기억이 블리자드의 디아블로라는 게임이었는데, 그 디아블로를 뭘로 냈냐? 모바일로 냅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디즈라는 중국 회사에 하청을 줬어요. 그것도 이 네디즈라는 중국 회사는, 제가 중국 분들은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분들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게 있으면 거의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 살짝 다르게 한 다음에 아 이거 중국 거다 이런 걸 자주 했던 식인데,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서 이미 팔아먹었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하청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블리자드 원래 사랑하는 그 블리즈컨이라고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여는 그 컨퍼런스, 그러니까 전 세계 블리자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발표해 버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를 한 거고 이제 그 분노를 이렇게 유머로 넘김다시고 님들 폰 없어요?를 했다가 이분 지금도 이 자리에 박제돼서 돌아다니십니다. 엄청나게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걸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심각한 일이 터졌죠. 성추문이 터졌습니다. 성추문도 뭐 그냥 뭐 최고위급 한 명이 뭐 누구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무튼 뭐 그 회사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더럽게 운영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터졌어요. 제가 그 기사를 갖고 오려다가 차마 우리 채널의 그 건전성을 위해서 못 갖고 올 정도로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근데 이게 왜 특히 충격이냐면 원래 그러면 안 되기도 하지만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흔히 말하는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이거에 굉장히 목숨을 걸 회사였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멀쩡하게 잘 굴리던 게임의 어떤 캐릭터를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성소수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꼭 뭐 좋냐 나쁘냐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이 정치 올바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갑자기 막 캐릭터들의 설정이 변경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정치 올바름을 그렇게 주장하고 고견한 척을 다 하던 사람들이 내부에는 완전 어떤 회사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성적인 문란함이 발견되면서 이게 2022년 7월 기사잖아요. 진짜 이 블리자드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던 그런 때였고 지금도 아마 매출에 상관없이 별로 회복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물론 아무리 코로나 수혜주가 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팔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까 그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면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먼저 뭐냐면 이미 MS는 엑스박스라는 콘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라는 게임 그 콘솔, 그러니까 PC라는 거 말고 이렇게 게임기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걸 이미 갖고 있는데 블리자드가 이제 모바일 PC 쪽에 강사에 있으니까 이 블리자드를 합침으로써 그런 시너지가 날 거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텐센트와 소니, 이제 텐센트는 중국 기업이죠. 중국은 이제 다른 문화를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자국 내 기업을 키우고 있으니까 텐센트라는 회사가 이제 뭐 중국의 롤을 가져와서 왕자 영역으로 판다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고 그 다음에 굴지의 강국 소니, 일본 회사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대표되는 일본 회사 소니에 이은 세계 3대 게임 회사로 거듭날 거다. 그래서 이전에 뭐 그 엘더 스크롤이라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도 인수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근데 이거는 뭐 게임 얘기고 그럼 게임에만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샀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큰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랑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할 주제로 갖고 왔느냐라면 저도 이 블리자드에 이제 적어도 화장실 하나는 세웠다 뭐 그런 거 화장실에 문 한 짝은 달아준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블리자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그 IP 중에 가장 성공한 IP 중에 하나고 요게 제가 했던 게 오리지널하고 오리지널 그 다음에 확장팩인 불타는 성전 딱 거기까지 하고 이제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언제 거냐면 이게 2006년에서 7년인가 아무튼 그 사이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재수를 마치고 나니까 저도 원래 전 이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를 딱 마치고 한동대 입학이 확정이 되고 한동대를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잖아요. 재수가 전 정시 딱 끝나고 입학 3월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전까지 안 했던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저 와우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게임 좋아했죠. 게임 좋아했는데 이전에는 주로 컴퓨터랑 나랑 둘이 하는 게임기랑 나랑 둘이 하는 그런 게임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런 게임은 나랑 컴퓨터, 그러니까 나랑 게임 둘만 있는 게임 있잖아요. 뭐 이렇게 CD로 하거나 패키지로 하는 거. 그런 건 못해도 내가 세계 최강의 검사야.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구해.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흔히 다중 접속 게임 혹은 뭐 MMORPG라고 말하는 그런 게임은 내가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게임해봐야 나는 걸어다니는 사제 1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커다란 보스를 잡는데 뒤에서 활 쏘는 사람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게임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나 왜 하지? 아니
옆 동네에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세계 최강의 검사고 내가 뭐 마계를 평정하는 마검사고 뭐 그런 게임들 널려 있는데 아니 왜 돈 내고 시간 내서 그냥 걸어가는 전사 하나 갑옷 삽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태까지 공부만 했는데 억울하다 안 해던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와우라는 게임을 시작했죠. 시작해서 들어가니까 종족을 고르라 하더라. 그래서 왠지 나랑 비슷한 언데드 이게 뼈만 남은 애들이 있거든요. 뼈만 남은. 그리고 제가 했던 애는 또 아래 턱이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체 비슷한 애랑 근데 직업을 고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사제를 하겠다. 그래서 사제를 골라서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6시간 했어요. 왜 이렇게 재밌나 생각해봤더니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재밌더라고. 왜냐면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순수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뭐 공부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사는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냥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피상적인데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마인드가 세팅돼 있어. 우리는 이 아제로스 대륙을 탐험하는 모험가다.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같이 만나서 같이 몬스터도 잡고 준비된 던전도 들어가서 보물도 얻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겨울이잖아요. 이제 수능 끝나고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겨울인데 집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난방을 끄면 춥거든요. 그럼 이제 방문을 닫으면 이제 강아지가 따라 들어오죠. 그때까지 길르던 강아지가 따라 들어오면 이제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면 이제 컴퓨터의 열 때문에 방이 뜨거워집니다. 너무 더워지면 끄고 자요. 끄고 자면 다시 추워지죠. 일어나서 게임을 합니다. 더워지면 자요. 그 생활을 한 3, 4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6시간을 게임을 한 거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교회는 가야죠. 교회는 가야 되니까 이제 방을 나서면 햇빛이 닿으면 따가워요. 네, 이렇게 뱀파이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동대학교에 들어갔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인터넷 속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밖으로 나가는 인터넷이 엄청나게 느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느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느렸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 텔미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었는데 저 텔미의 그 3분짜리 영상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1교시 가기 전에 영상을 틀어놓고 일시정지를 눌러놓으면 그때부터 로딩이 조금씩 돼요. 그러고 나서 점심 먹을 때 갔다 오면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제인데 내가 쟤 죽겠다 하고 치료를 딱 주면 걔는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시체에 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와우를 끊게 됐죠. 그냥 갑자기 하루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면서 뭐 또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이전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랍니다. 새벽 기도를 가죠. 약간 극과 극을 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왠지 새벽 기도를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제 아침밥 먹고 이제 그 도서관 쪽으로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터가 이제 그 식당 뒤편에 쫙 붙어 있었는데 산동 평화봉사단이라고 단기 선교 가는 걸 모집하는 그런 포스터를 보고 저걸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갈까 말까 해서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예수님이 밟으신 땅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밟으신 땅 가보고 싶다. 거기가 그렇게 뭔가 분쟁이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니까 좋은 땅이겠거니 하고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거고 이제 그 단기 선교에서 여태까지 만나고 있는 선후배들도 만나고 또 특히 지금 요 영상을 편집해주는 PD님이시자 저 아이들의 어머니이시자 저의 반려인 그분도 여기서 만나면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했으면 거기 안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 인생을 바꿔준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탤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게임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기 즐겨하지만 그야말로 압도적인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